실질적으로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세금이 대략 60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세 탕탕탕! 절세 사냥꾼 텍스헌터 김도현 세무사입니다. 요즘에 다주택자 중과 유의 종료를 앞두고 정말 전화가 많이 온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말 많을 때는 하루에 20통 넘게 전화가 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계속해서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한 보유세 인상까지도 시사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마 그 다주택자분들이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도 그럴 것이 뉴스에서 보면 강남 3구에서 이제 불패가 깨졌다는 등 이런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11억을 내려서 매물도 나왔는데 매물이 나와도 이제 팔리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과연 잡힐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과연 5월 10일 이후에 이제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폐지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질 상담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요즘에 많은 세무사님들께서도 이제 다주택자 중과가 이제 시행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잡아드린 것 중에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다주택자 중과가 정말도 위험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5월 10일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이후에요, 만약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게 될 경우에는 2주택자 같은 경우엔 20% 가산이 되고요.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30%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위험한데요. 다주택자보다 보니까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아무리 많아봤자 30%밖에 안 됩니다. 그 80% 적용은 이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30%도 정말 큰 금액이지만 이 30%만 보더라도 양도가액이 크게 되면 정말 세금이 많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세금이 대략 60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과연 어떤 사례였을까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정확한 내용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실질적으로 공부사항은 뭐였냐면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가구 주택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세대였고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요건은 저번 우리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적이나 이런 것들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할게요. 안분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기준 시가라든지 모든 것들이 각 세대별로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이었고요. 10년 보유도 했고 10년 거주도 했습니다. 매입가액이 5억 원이었고요. 매매가액이 18억 원이에요. 이제 한 13억 정도의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해당 다가구 주택 이외엔 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10년 보유를 했고 10년 거주를 했기 때문에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분은 안 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다가구 주택이라고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 이게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나 양도세 얼마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제 유튜브를 보신 거예요. 그 다가구 주택과 관련된 그 유튜브를 보시고 깜짝 놀라서 오신 거죠. 깜짝 놀라서 오셨는데 과연 그분이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얼마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이 18억이에요. 그리고 취득가액이 5억 원입니다. 필요경비나 이런 거 다 없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양도차익이 13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비과세 양도 차익이 발생하고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12억 이상부터는 고가주택에 들어가잖아요. 고가주택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양도 차익 중에서도 12억 초과분만 세금을 내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큰 혜택이 뭐였냐면 10년 거주, 10년 보유를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80%를 적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도 80%의 공제율로 적용을 받게 되니 과세 표준이 요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세율이 요만큼이 적용이 돼서 최종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 1,588만 4천 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18억을 팔았는데 세금 이것만 내면 좀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죠? 다가구 주택을 만족할 수 있는 요건이 3개가 있었는데 가장 많이 어기게 되는, 즉 다가구 주택 요건을 못 맞추게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옥탑이 있었어요. 제가 상담을 진행할 때 항상 네이버 지도를 켜보거든요. 다 뭐 상가주택이라든지 이제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제가 이제 네이버 지도를 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옥탑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근데 딱 봤더니 옥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층이었어요. 그 옥탑 때문에 어떻게 됐죠? 주택으로 쓰는 층이 4층이 된 거예요. 3층 이상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다가구 주택 요건을 못 맞췄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한 세대만 1세대 1주택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15세대라 그랬어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만 이제 비과세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겠죠. 요거를 안분 계산하면 이 부분은 고가주택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가 적용이 될까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겠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5월 9일 이후에 이제 할 거라고 했어요. 이제 5월 9일 이후는 왜냐면 5월 달에는 자기는 상관이 없으니까. 왜냐면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5월 이후로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보시죠. 12억 초과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다 그냥 생으로 양도차익을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가장 큰 게 뭡니까?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0입니다. 그리고 제가 5월 9일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세율이 30% 이상이 그 가산이 되는 중과세율까지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드렸더니 세금 한번 보세요. 얼마입니까? 9억 3,100만 원이 된 겁니다. 아까 1,588만 4천 원이었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몇 배가 뛸까? 몇 배가 뛸까? 거의 58배였습니다. 58배였어요. 나는 1,588만 4천 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봐서 이제 만약 과세관청에서 야, 너 이거 옥탑 확인해봤더니 이거 다세대 주택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고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것만 나오겠습니까? 과소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나오진 않겠지만 과소신고를 했기 때문에 10%의 가산세가 볼 거고요. 9천만 원 이상이 나오고 거의 1억이 넘게 나오겠죠.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해서 거의 1억이 넘는 가산세까지 더해질 겁니다. 그럼 나는 18억에 팔았는데 거의 12억이 세금으로 떼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빨리 옥탑을 부수라고 했어요. 부수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저 때문에 거의 10억을 넘게 아끼신 거예요. 그분 저한테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막 뭐 갖고 싶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오신 분이 정말 너무나도 잘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아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본인이 생각을 혼자만 했다라고 하면 10억을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에서 쟁점이 좀 있을 것 같다 하면 무조건 세무사님을 찾아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10억 날라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늘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5월 9일 이후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다주택자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가구가 있다, 뭐 이렇게 있으면 꼭 세무사님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뺏기지 않는 그날까지 저 텍스헌터 김도현 세무사는요,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